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행동 설계 7단계 방법이 있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열망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행동 선택지를 탐색한다예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행동을 찾는 거예요. 오늘 책은 바로 습관의 디테일 편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방정식부터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행동 설계 7단계 방법이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첫 번째는 이제 열망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제 목표가 있다 칠게요. 근데 사실 그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은 옷의 맵시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누군가 뭐 내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라는 이유 안에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본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게 본인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조금 더 비유를 한다면 예를 들어 자기 옷맵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에요. 네. 그럼 그분이 그냥 무작정 다이어트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남자라면 옷맵시를 좋게 하려면 좀 어깨도 좀 나오고 그렇죠. 가슴도 좀 나오고 해야 되면 이제 그런 운동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자기의 열망이 명확하면 자기의 목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과정도 분명해질 수 있다가 이제 열망을 명확히 한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 열망을 명확히 한다는 거는 너무 뭉뚱그린 목표가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조금 구체화된 더 구체적인 목표인 거죠. 역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실 새해 목표 1위가 다 다이어트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거는 거의 불변의 진리 같은 거예요. 금연 다이어트. 네네. 근데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이유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 선택지를 탐색한다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다 써보는 거죠. 흔히 기업에서 하는 그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메라 위치를 이동해서 한번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시청자분들도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물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여러 개 장을 준비해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거죠. 자, 디자이너는 한 몇 장 필요하세요? 저는 10장 정도. 네, 디자이너는 10장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디자이너님이 생각하는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10장. 스트레스 푸는 데는 이 먹는 게 최고죠. 맛있는 거 먹기. 맛있는 거 먹기. 노래방 가기. 마음껏 써보는 거죠. 뭐. 좋아요. 원 없이 짬 자기. 이렇게 있고. 지금 원 없이 늦잠 자기, 맛있는 거 먹기, 노래방 가기 등. 저는 잠 충분히 자기 후에 8시간. 영화관 가기.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없는 거를 또 이렇게. 그렇죠.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 있겠네요. 해외여행. 도무지 할 수 없는 거를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든 있는 거든 관계없이 무작정 적는 게 중요한 거라서.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보기. 친구 만나서 술 마시기. 소소한 거, 사고 싶은 거, 사기. 이런 걸로도 많이 스트레스 풀죠. 그렇죠. 비싼 거 아니어도 되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에서 세차하기. 세차. 남자들은 거기서 스트레스 풀리죠. 이게 또 한 번씩 이렇게 땀을 좀 이렇게 빼줘야 이게 물입니다, 물. 세차를 좀 해줘야. 직업이 디자이너 맞죠? 세차하기. 요 정도 좀 더 쓸까요? 네네네. 세차하기. 저는 비싼 스시 먹기. 제가 스시 좋아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사주지 않은 스시 혼자 먹는 거죠. 같이 먹을 이유가 없죠. 샤워하기, 유튜브 촬영하기.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스트레스 받다고 거짓말인데 이거 스트레스 다 해소 돼. 저 한 가지 8가지죠. 좀 사소한 거 비싼 거 할게요. 나에게 포상 주기. 근데 이게 포상이 좀 비싼 무언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예를 들면 비싼 의류라든가 뭔가 정장이라든가 이런 선물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비싼 의류라든가. 진짜 포상이네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자친구와 좋은 시간 보내기.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네. 자, 보면 디자이너님은 원 없이 늦잠 자기, 노래방 가기, 맛있는 거 먹기, 밀린 일 순서 정하기, 친구 만나 술 마시기, 소소한 거 사고 싶은 거 사기, 세차하기, 옷장 정리하기. 자, 김 작가는 영화관 가기, 잠 충분히 자기, 스쿠버 다이빙 하기, 비싼 스시 먹기,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보기, 해외여행 가기, 나에게 포상 주기, 비싼 의류 같은 거, 유튜브 촬영하기, 샤워하기, 그리고 여자친구와 좋은 시간 보내기 있는데
사실 스트레스 푸는 방법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저는 10개, 디자이너님은 8개를 정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보시면서 각자의 스트레스 푸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적어보면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여기 여자친구가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있으니까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내다 보면 내가 몰랐던 스트레스 푸는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니? 그렇죠.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적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새로운 방법을 좀 알 수도 있고요. 각자에게 맞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걸 적을 때 주의사항은 자꾸 뭔가 규격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비싸서 안 돼. 이건 많은 시간이 들어가서 안 돼가 아니라 일단은 다 적어보는 거죠. 정말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다 적어보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나씩 자기 걸 이제 다 모아볼게요. 네네. 이제 하나씩 모으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 겹치면 되죠, 이렇게? 네. 네. 자, 모아서. 세 번째는 자신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행동을 찾는 거예요. 행동 설계에서는 이 구체적인 행동, 자신에게 맞는 것을 황금 행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앞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적었던 행동군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나누는 거죠. 지금 이미지가 아마 뜨고 있을 텐데요. 이게 가로축에는 능력 있음, 없음으로. 그 다음에 세로축은 영향력이 큰 행동과 영향력이 작은 행동으로 이제 나눠보는 거죠. 사사분면으로. 우리가 지금 직접 이 책상에서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좋아요. 이게 이제 세로축이죠. 세로축이라서 영향력이 큰,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작은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이어집니다. 가로축은 능력이 있음, 능력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큰 것과 작은 건 내가 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냐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사실 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대해 적어봤잖아요. 네네. 요거를 우리가 한번 나열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볼게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요 과정을 한번 가져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면에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훈 디자이너님, 네. 영향력이 큰 것과 능력 있음 없음 한번 나눠볼게요. 맛있는 거 먹기. 네. 맛있는 거 먹기는 바로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효과가 그쵸. 그냥 바로 나오죠. 효과 좋죠. 노래방 가기. 노래방 가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능력 없음. 네. 하지만 영향력이 큽니다. 네. 옷장 정리하기. 요거는 바로 할 수는 있지만 네. 생각보다 또 이게 효과가 좋을지는 맛있는 거 먹기보단 좀 약해요. 약하죠. 친구 만나서 술 마시기. 이거 진짜 이거 원래 최고인데. 이쪽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우 아쉽네요. 아쉽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트로. 영향이 크지만 네. 능력이 할 수 없다. 네, 아쉽네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영향이 큽니다. 세차하기. 세차하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바로 할 수 있지만 옷장 정리하고는 비슷한 위치 정도 놔둘게요. 밀린 일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 조금 영향력이 한 요 정도. 원어시 늦잠 자기 한 요 정도 놓을게요.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죠. 쉽게 할 수 이 있으니까. 4분면 안에서도 각자의 또 높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소소한 거 사고 싶은 거 사기. 네. 김 작가님은 비싼 거 사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모르겠지만 저는 소소한 거라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와이프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능력이 와이프. 나한테 없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야, 명확하네요. 네, 자, 유난히. 이제 저 한번 해볼게요. 네. 샤워하기. 네. 저한테 샤워하기는 사실 영향력이 좀 큰 편이에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샤워하거든요. 아하. 근데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사람은 그래서 보이는 게 저는 전부 아닙니다. 네. 제 거 위에 얹으세요. 괜찮아요. 네,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영향력 오케이. 좀 있어요. 네네. 자, 그 다음 해외여행 가기. 야. 이거 영향력 큰데 네. 지금 능력이 제로입니다. 아이고야. 요거는 뭐 노래방 가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못 가죠. 맞아요. 자,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보기. 요것도 영향이 좀 큰 편인데 해외여행보다 좀 낮고 그리고 못 가죠, 또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아유. 자, 비싼 스시 먹기. 이건 뭐. 식사는 요즘에 좀 아직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부럽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네. 비싼 게 부럽습니다. 네. 영향력이 있지만 능력도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또 괜한 겸손을 또. 네. 잠깐만 이쪽이군요, 그냥. 네, 능력이 없으면 왼쪽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면서 저희도 사실 처음 하는 거라서 네네. 영향력이 있지만 능력이 좀 이렇게 된다. 네네. 너무 비싸니까. 그쵸. 네. 너무 비싸니까 자주 못 먹겠죠. 네. 나에게 포상 주기. 이것도 영향력이 크죠. 그럼요. 근데 자주 못 한다라는 거. 이런. 자주 못 한다라는 이거 거. 뭐 그래서 결혼 안 해도 똑같군요. 요거는 네. 요쯤에 와야 될 것 같네요. 오케이. 네. 자, 여자친구와 좋은 시간 보내기. 좋은 시간은 함께 있는 시간이 언제나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영향력도 가장 큰. 이것은
연애하세요 2번 하세요네요. 네. 완전히. 유튜브 네. 촬영하기. 야, 요거 논란의, 어디로 봐야 논란의. 될지 애매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는 중립을 취하도록. 이거 제가 뭐 회고록이라도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정말 기쁠 때는 요 끝까지 갔다가 네. 또 힘들 때는 여기 갔다가 네.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제 취미 생활이기도 하지만 네. 일이라서. 아. 일은 원래 이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다 한 거잖아요. 야. 그거 딱 중간에 일로서 놔둬야 스트레스 푸는 참 희귀한 스타일이에요. 자, 영화관 가기는 일단 요즘에 못 가죠. 영향력도 뭐 엄청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스트레스 풀리긴 놔두겠습니다. 하지만. 네. 잠 충분히 자기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이제 능력적인 측면에서 제가 언제든지 잘 수는 있지만 일이 많으면 또 못 자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요쯤에 놔두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요쯤에 상황에 놔두고. 좀. 자, 지금 보시면 영향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4분면 나눴잖아요. 네. 자, 여기서 황금 행동은 어딜까요? 황금 행동 글쎄요. 어딜까요? 저는 왠지 네. 이쪽 같은데. 이쪽 영향력이 큰데 지금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왠지 비싸고 좋은 게 다 있는. 여기 다 있네.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여행, 그냥 황금이 비싼 느껴집니다. 스시, 그 다음에 네, 골드러시. 사고 싶은 거, 와. 나에게 비싼 의류 다 있네요. 뭐 이것이야말로 그쵸. 황금 행동이죠. 자, 황금 뭐가 행동 있죠? 라인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황금 행동 라인이에요. 오. 여기 넣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자이너님 같은 경우는 맛있는 거 먹기, 네. 원 없이 늦잠 자기가 되면 네. 본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김 작가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샤워를 하고 그게 아닌데 아니, 뭔 소리죠? 여자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샤워를 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요 시간들을 가지면 김 네. 작가는 스트레스가 잘 풀린다. 제가 봤을 때 이 유튜브는 지금 약간 잘 못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래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좀 좋다고 보는 게 제가 원래 스트레스 해소하는 가장 큰 방법이 네. 잠자는 거, 샤워하는 거, 네. 그다음에 여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딱 이렇게 4분면으로 명확하게 나오니까 저는 이제는 앞으로는 더 명확하게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요 항목들을 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파생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샤워하기도 뭐 샤워를 더 기쁘게 할 수도 있겠죠. 같이 할 수 입욕 있다. 아니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입욕제라든가 아하. 할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뭐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 이렇게 포커스 맵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네네. 이 비어 있는 란에 우리가 이 종이에 적은 것처럼 나열을 해보고 그걸 합쳐보는 거죠. 네네. 그걸 합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네네. 그 중에서 우측 상단 거기가 영향력도 크고 능력이란 게 진짜 내가 뭐 엄청난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구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쪽에 있는 것이 황금 행동이고 그 황금 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 습관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우리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디자이너님 맛있는 거 먹기와 원 없이 늦잠 자기, 김 작가는 여자친구 좋은 시간 보내기와 샤워하기, 잠 충분히 자기, 유튜브 촬영하기가 있으면 우리 스트레스가 잘 해결된다 라는 우리의 이제 황금 행동론. 왜 웃으세요? 아니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 가족이랑 뭐 하는 것도 좀 쓸 걸 그랬네. 나 혼자 하는 것만. 저는 써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자, 이렇게 영향력과 능력으로 이렇게 사사분면을 해보니까 디자이너는 좀 어떠세요? 저거 처음 해보셨나요? 처음 해봤습니다. 이렇게는 네.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들이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풀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제 작은 습관을 어디다 둘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 황금 행동 부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습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한 20가지 정도를 합쳐서 적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사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종이에 적다 보면 지금 우리는 19가지 방법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종이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더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 각을 하면서 저는 자기를 좀 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떨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지 그 네네. 방정식을 좀 알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내가 어떨 때 해결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도 내가 실제로 몇 단계로 할 수 있는 건지도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맛있는 거 먹기가 1단계, 더 스트레스 받을 때 원 없이 늦잠 자는 게 2단계,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을 때 3단계로 샤워하기 거는 거죠. 4단계로 또 여자친구와 좋은 시간 보내기. 이렇게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서 내가 이런 것들, 행위하는 것들을 장치를 걸어 놓으면 내가 편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되게 힘들 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스트레스 푸는 것들을 단계별로 내가 1단계 정도 힘들다. 그러면 딱 뭐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2단계 정도 힘들다. 뭐 샤워하기를 한다든가.
3단계 정도 힘들다. 뭐 여자친구가 시간을 보낸다든가. 아, 내가 정말 힘들 4단계다. 자기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자기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친구 만나서 술 마시기라는 게 있으면 그걸 4단계 걸어 넣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스트레스 강도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딱 해답으로 제시하는 거죠. 나 지금 1단계인 것 같아. 나 지금 2단계인 것 같아. 나 지금 3단계인 것 같아. 그에 맞는 해결책을 주는 게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기만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책에서도 보면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제 8, 9, 곱하기 20회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 행동은 이제 하기 어렵다 나오죠. 네네. 습관이 될 가능성이 낮다. 자, 그 다음 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벽 찍고 8, 9, 곱하기 2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네네네. 그거는 이 행동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바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래프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네. 8, 9, 곱하기 2회. 벽 찍고. 심지어 땅 찍고도 아니야. 벽 찍고 벽 찍고. 누워서 그냥. 네. 훨씬 쉬운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또 오른쪽 편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시면 일반적으로 행동은 반복될 때 더 쉬워진다라는 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하는 거 반복될수록 그 행동은 쉬워질 것이고 쉬워지면 횟수를 조금씩 넓히고 그럼 벽을 짚다가 너무 쉬워지면 이제 땅을 짚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거죠. 생각만으로는 금방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거 보시면 아니 이게 뭐야 사실 웃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상했을 때 약간 좀 창피하긴 했어요. 네. 이렇게 벽을 잡고 하는 게. 근데 목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낮게 잡는 게 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과도한 목표를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잘생겨질 수 있나요? 아, 그거는 불가능해. 세상에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적절한 자극을 준다.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들일 때는 그 습관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책의 이미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소변을 본 후에 8, 9, 곱하기 2회를 할 것이다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앵커 설정으로 작은 행동을 실행하도록 상기시켜 생활 속 기존 일가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이 소변을 보는 거는 원래 기존의 일상생활에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행동은 당신이 원하는 아주 작고 쉬운 새로운 습관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습관을 연결시켜준 앵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자, 디자이너님이 이런 일상에 반복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소변을 보는 거 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를 하고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를 한번 찍고 네. 그리고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책상을 한번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 어.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줘요. 이게 일상의 작은 이제 앵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에 제가 그러면 어떤 약속들을 집어넣었을 넣는 때 거죠. 작은 행동들이 계속 예를 들면 네. 회사에 가서 주차를 했을 때 네. 거기 주차장에서 팔굽혀펴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 네. 예를 들면 자리에 앉아서 청소를 딱 마쳤을 때 네. 그냥 그런 것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디자이너님 연결하고 싶은 이제 습관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일상에 그쵸. 얼마든지 이렇게 습관들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심지어 책에서는 그 앵커를 설정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예시를 주거든요. 뭐 아침 일과에서는 네네. 아침에서 침대에서 내려선 후, 네. 뭐 알람을 끈 후, 네. 소변을 본 후, 변기에 물을 내린 후, 네. 그다음에 뭐 커피를 마신 후, 저녁 일과에서는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온 후, 개의 목줄을 걸어준 후, 뭐 식탁에 앉은 후. 조금 그 앵커 지점이 약간은 좀 구체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고 하면 언제 어딘지가 좀 불명확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선 후, 딱 그 순간에 해야 될 것들. 뭐 나는 오늘 하루 잘 보낼 거야. 뭐 이런 것들도 네네.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재해 놓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 앵커를 대신 그 앵커가 새롭게 만드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 적절한 지점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행동이 끝난 직후가 조금 더 명확하겠네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네.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신 그쵸. 후라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온 후, 아니면 뭐 이렇게 정확한 지점들. 출근할 때 문을 닫은 후라든지. 그거를 이제 습관과 연결시키면 소변을 본 후에 팔굽혀펴기를 2회 할 것이다.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선 후에 뭐 팔굽혀펴기를 5개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연계되는 거죠. 근데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뭘 할 것이다는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 그건- 왜냐하면 네. 스트레스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측정이 불가능한. 측정이 불가능하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매 순간 스트레스에 쌓여 있어요. 지금 우리 그렇죠. 촬영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전 수 즐거워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뭐 내가 화장실 갔다 온 후, 머리에 젤을 바르고 난 후, 이런 것들처럼
명확하게 딱 잡히는 지점을 하면 바로 연결되게끔. 이게 핵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서 지금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앵커가 나오잖아요. 네. 그 수많은 앵커 중에서 나에게 적절한 앵커를 찾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디자이너님이라면 뭐 포토샵을 껐을 때 뭘 한다든가. 저는 김 작가는 이제 촬영을 하니까 네. 촬영이 끝났을 때 뭘 한다든가. 지금 디자이너들이 가장 그 고통을 받는 게 뭐냐면 이게 습관인데 네. 그 어떤 작업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습관을 만들려면 네. 어느 한 시점이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하고 난 이후라는 네. 약속을 좀 만들어놔야지만 그걸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네. 작업을 한 1시간 후에는 저장 버튼을 누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것들 연결하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6단계는 성공을 축하한다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특정 앵커 직후에 행동했다면 나한테 축하해 주는 거예요. 아, 김 작가 잘했어. 네네. 우리 김장훈 디자이너님 잘했어요. 야, 벽 찍고 잘했어. 말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칭찬해줘서 내가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기분이 들게끔.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긍정적인 강화를 경험할 때 뇌에서는 마법이 아니라 신경화학 작용이 일어난다. 즐거운 감정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결합 물질의 생산을 촉진한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체계를 통제해 기분이 좋아진 행동을 기억하고 다시 그 행동을 하게 한다. 즉 감정이 습관을 만든다라는 거죠. 야, 내가 어떤 좋은 행위를 말씀이네요. 했을 때 네네.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음에 똑같은 그 신호가 나왔을 때, 내가 포토샵을 껐을 때, 내가 촬영을 껐을 때, 네. 날 칭찬해줬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아, 난 잘했어.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또 그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감정이 습관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성공을 축하하는 거는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하나 그쵸? 요인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당근을 주는 거죠. 그리고 7단계는 반복하고 확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앵커를 만들고 습관을 거기에 넣고 그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고 이 과정을 네. 반복을 하는 거죠. 네네. 반복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겠죠? 네. 그럼 좀 확대하는 거죠. 확대라는 거는 양을 늘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습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 습관의 내공치가 높아졌으니까 처음에 팔굽혀펴기 5개가 쉬운 거였다면 나중에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이 됐다면 네. 팔굽혀펴기 뭐 20개가 쉬운 거일 수도 있잖아요. 도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반복, 그 다음에 확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도 매일 같은 앵커 후에 작은 행동을 완성하고 축하해 주는 것을 반복해 주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완성이 되면 요거를 확대해 나간다.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더 다양한 것들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명문대,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 명문대학을 나온 친구들에게 제일 부러운 거는 학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고등학생 때 만드는 노력으로 그 결실을 얻은 게 전 대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들에게는 성취감이 있어요. 그 성취감이 대학을 졸업했어도 내가 무엇이든 도전할 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공부법이라는 책을 내면서 되게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친구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님도 학창시절에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을 받았잖아요. 네네. 저는 분명히 디자이너님 그 상을 받은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상은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네네. 근데 내가 학생 때 대통령상을 받았다라는 그 성취감이 내가 사회에 나와서 무언가를 도전할 때 조금 도전을 쉽게 하는 건 없었나요? 충분히 어떤 자신감의 근원이 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무언가를 할 때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벽을 넘어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꾸준함을 가지고 또 그렇죠. 그 이유가 뭐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습관도 내가 아주 사소하고 그런 거지만 그걸 하나 완성시키면 해봤으니까. 네, 작가님 그러면 지금까지 네. 이야기한 그 습관 설계에 관해 마지막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아주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해드리면 네. 특정 행동 뒤에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고 네. 그 습관은 하찮을 정도로 작아야 하며 네. 습관을 다 하고 나면 칭찬해 줘야 한다. 그리고 요거의 반복 과정인 거죠. 지금 들어보면 제가 네. 또 제 삶에서 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유부남이니까 와이프하고의 그 행복, 네. 이 가정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와이프가 이제 밥도 하고 뭐 애기도 보고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힘들죠. 근데 이럴 경우엔 가끔 서로 이제 불화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하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나의 작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밥을 먹고 나서 이 밥상은 내가 일단 치우자. 설거지는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릇이라도 옮겨 놓자. 그래서 그쵸. 그 그릇을 옮기는 루틴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동이 끝난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뒤에 그릇을 옮기는 거를 했더니 그 그릇을 옮기고 나서 나중에는 그 설거지를 자연스럽게 제가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은 아예 설거지 담당을 제가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 습관이 이어진 그쵸. 새로운 이제 제 모습의 그쵸. 결과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할 때 조깅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목표를 세울 때도 나는 조깅 10km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운동화를 신을 거야. 요거까지만 가도 신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화를 신었어요. 다시 돌아오기도 쉽지 않아요. 일단 나가야지 그랬어요. 끈을 묶었잖아요. 이미. 맞아요. 그러면 일단 동네라도 산책하는 거죠. 동네 산책하다 보면 5km, 10km도 뛰는 거고. 한번 갔다 오면 또 그쵸.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디자이너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설거지까지 할 생각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없었죠. 네, 일단은 내 식탁만 치우겠다였는데 네, 맞아요. 식탁 치우면 어디로 가요?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씩 정리도 부엌으로 가게 하고. 되죠. 네. 부엌으로 가서 내가 설거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집 청소도 다 하고 그러다가 익숙해졌어요. 애도 다 보고 이제 맞아요. 집안일도 디자이너님이 다 하는. 맞아요. 아니, 뭐 다 하진 않지만 진짜 많이 익숙해지고 분담을 했죠. 제가 방금 요약한 문장을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네네. 지금 이제 아마 이미지가 뜨고 있을 거예요. 이게 작은 습관 레시피 같은 건데 앵커 설정을 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작은 행동.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축하.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이미지 안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앵커 설정에 그걸 적고 그다음에 작은 행동을 적고 축하를 하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축하해 줄 것인지 적어보는 거죠. 네네. 사실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거라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이 책이 전하는 건 사실 딱 진짜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앵커 설정하고 작은 행동하고 보상해 줘라. 그것이 반복되면 당신의 습관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이 더 반복되면 당신의 습관은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더 반복되면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행복이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습관의 성공도 이 크기가 아니라 습관을 자주 반복하는 빈도, 횟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작가님. 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기 때문에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질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습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오늘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습관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고 목표가 이루어지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그 자신감과 성취감을 토대로 또 다른 무언가에 도전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내일 그리고 작년보다 나은 2021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을 이제 습관의 주제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네, 오늘 진행한 책이죠. 습관의 디테일. 네. 이제 요거를 저희만 보기 좀 아쉬워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거의 한 30건 정도 네, 됩니다. 합성 아닙니다. 지금 또 연초잖아요. 네. 2021년에 여러분들 뭐 새해 소망, 뭐 버킷리스트 다들 있으실 텐데 그것을 이루는데 요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습관의 디테일 책 30건을 준비했고요. 네. 이벤트, 뭐 질문 어떻게 나가면 좀 좋을까요? 좀 어렵게 내려고 하는데. 어려웠나요? 네. 저 좋습니다. 디자이너님 질문 한번 내주시죠.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맞추기 알겠습니다. 어려운데. 네, 빨리 내주세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한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1번, 성공의 디테일. 성공의 디테일. 헷갈립니다. 2번, 습관의 칵테일. 칵테일. 네. 3번, 습관의 디테일. 네. 4번, 김 작가의 디테일. 김 작가의 알고 싶지 디테일. 않아. 요거 선택하고 네. 싶네. 여러분들이 이 책의 책 이름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올 한 해 버킷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한 개 적어주시면 총 30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직접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겠네요. 네, 이게 카메라 다 잡히지도 않아요. 이게 30건. 밑에 뭐 지금 여기 멘트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 작가가 정한 이 책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꾼다. 작은 습관 기르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고 싶은 행동을 정해서 작게 쪼개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곳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작게 시작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올해 2021년에 여러분들이 원대한 목표들이 있겠지만 그 원대한 목표 쉽게 접근하려면 작게 쪼개서 아주 작은 1단계부터 시작한다면 나중에 최종 단계까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뵐 손님은 김장훈 디자이너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김 작가가 정한 이 책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꾼다. 자, 이거
이야기 너무 그러지. 잘했어. 내 밑에 있을게, 위에 있을게. 자, 시간 박수 쳐야 되지.